당신한테 처음으로 메일을 보냈다. 그래서 봤는데 이게 제 개인정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제 집 주소랑 제 옛날 집 주소랑 그러고 최근에 막 뭐 샀는지 중국인 직원이 퇴사하면서 이걸 다 들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쿠팡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몰랐어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 성인 4명 가운데 3명이 털렸죠. 바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입니다. 문제는 그 수많은 정보가 언제 어디로 어디까지 지금 퍼져나갔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쿠팡 이용자들의 피해 의심 사례가 이제 하나 둘씩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알바니아, 유럽 저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남유럽이군요. 발칸반도에 있는 나라인데 이 알바니아에서 내 이름으로 누군가가 로그인을 시도한다는 안내 메시지가 뜬 겁니다. 알 수 없는 기기로 접속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정보가 어디까지 지금 날아간 걸까요? 불안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죠. 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쿠팡은요. 5개월 동안 정보 유출 사실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죠. 그런데 쿠팡 이용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 협박 메일이 날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협박 메일 때문에 이 사실도 사실 알려주게 된 건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제 본인이 받았다고, 내가 받았다고 생각을 한번 시청자 여러분도 해보십시오. 어느 날 내 이름으로 받는 사람의 이름으로 주소, 관리사무소, 그리고 우리 현관이 어떻게 드나들 수 있는지, 그리고 밑에는요. 몇 월 며칠 날 내가 얼마짜리 뭐를 물건을 샀는지 목록까지 쫙 적혀서 메일이 날아왔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겁날까요? 그런 거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예를 들어 영화에서 조폭이 어디 사시고 따님이 계시죠? 라는 말 한마디에도 우리는 벌벌 떨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내 개인 사생활 정보를 쫙 담아서 보냈습니다. 협박 메일이죠. 그럼요. 사실 이 메일 때문에 쿠팡 측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해당 메일을 받은 고객이 지금까지도 메일 보지 못했다거나 쿠팡 측에 알리지 않았으면 여전히 쿠팡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 메일은 그럼 누가 보낸 걸까요? 아직 확실치는 않네요. 그렇습니다. 이 해커, 그러니까 이 쿠팡 측으로부터 이 개인정보를 유출해 나간 지금 확실하지 않지만 용의자로 추정되고 있는 그 중국 직원이 보낸 것인지 아니면 이미 정보가 유출되어서 제3자가 이 메일을 보낸 것인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쿠팡 측도 이 정보 보안을 강화해야 된다는 협박 메일을 받았는데 해당 고객에게 메일을 보낸 IP 주소와 쿠팡 측이 협박 메일을 받은 IP 주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다만 우회했을 가능성, 네. 서버를 우회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미 제3자에게 정보가 넘어가서 다른 사람이 메일을 보낼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누가 보냈는지 아직까지는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네. 뭐 일단은 이번에 쿠팡에 대한 비난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죠. 이렇게 될 동안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냐. 그리고 유력 용의자인 그 중국인 전 직원은 도대체 이 엄청난 정보를 어떻게 뚫고 꺼내간 것이냐. 왜냐하면요. 회사에서 나간 다음에, 퇴사한 다음에 이 정보를 훔쳤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 이 많은 정보를 빼갈 수 있었느냐.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도둑에게 집 열쇠를 줘서 내보낸 셈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이 서버라는 곳간을 우리가 이제 집이라고 표현을 해보면요. 네. 그 서버에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문을 열 수 있는 이 출입증이 있고 이 출입증이 유효하다라는 걸 인증해주는 그런 인증키도 있는 건데 그렇죠. 이 쿠팡 전 직원은 이 인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근무할 때는 인증키를 갖고 있는 게 맞겠죠. 그럼 퇴사할 때는 그거를 반납하거나
폐기하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당연히 퇴직자로부터는 그 인증키를 회수하고 그리고 쿠팡 측은 계속해서 인증키를 변환함으로써 퇴직한 직원은 이 서버 고간 열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네. 사실상 이 서버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요. 그렇죠. 열려 있는 줄도 모르는 상황이었다라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네. 자,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요, 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쿠팡 이 과징금 물고 기업이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조 2천억 과징금 물어야겠죠? 법대로. 예, 저희의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위원님. 아직까지 2차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 이런 답변이었고요. 또 만약에 발생을 할 경우 책임지고 그 사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쎄요. 피해 이용자들은 벌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착수했습니다. 14명이 쿠팡을 상대로 1인당 20만 원씩의 위자료를 달라라는 소장을 제출한 건데요. 이런 집단 소송의 움직임이 이제 점차 확산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천만 명이 넘습니다. 자, 이 가운데 3,370만 명이 다 한다고 했을 때 20만 원씩 주면 무려 6조 7,400억 원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모두가 소송을 참여할 때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상당 부분의 규모의 이 집단 소송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이전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들을 살펴보면은요, 개인이 유출 피해를 받았어도 그 정신적인 피해 보상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쿠팡 유출 사고는요, 일단 그 범위가 방대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사람도 많고, 그리고 한 가지 다른 점이 유출된 정보의 민감도가 매우 높습니다. 내 구매 목록까지 빠져나갔다고 할 때 구매 목록 보면은요, 내가 혼자 사는지, 그럼요. 아이를 키우고 있는지, 반려동물이 있는지 이 민감할 수 있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정말 대량으로 유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위자료 액수 자체도 상향될 수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정말 내부 직원의 소행이 맞다고 한다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쿠팡 측의 과실 입증이 훨씬 쉬워질 것이기 때문에 막대한 손해배상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쿠팡 어떻게 이 마무리될지 궁금하네요.